가끔은 이유 없이 기분이 들뜬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고 집중이 잘 되지 않으며 뭔가 흥미가 생길 만한 자극을 계속 찾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감정의 파동 뒤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작은 신호, 바로 도파민이라는 뇌의 화학적 메신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행복 그 자체보다는 기대와 추진력을 담당하는 물질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직전에 느끼는 설렘, 목표를 세웠을 때 생기는 의욕, 새로운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길 때 작동하는 감정은 대부분 이 도파민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이해하면 왜 우리는 어떤 일에는 쉽게 몰입하고 어떤 일은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지도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자주 겪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아무 이유 없는 무기력인데, 이는 단순한 게으름이라기보다는 도파민 회로가 과도한 자극 또는 반복된 스트레스로 인해 균형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스마트폰 알림, 숏폼 영상, SNS 피드 같은 빠르고 화려한 자극은 짧은 시간 안에 도파민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반대로 공부나 일처럼 보상이 먼 활동은 도파민 상승폭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기 싫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뇌는 늘 더 빠른 보상, 더 강한 자극을 찾는 경향을 갖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평범한 일상 활동에서는 도파민이 잘 나오지 않아 재미를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마치 예전에는 재미있던 일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변한 걸까 라고 고민하지만, 사실 뇌의 화학적 균형이 잠시 흐트러진 것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파민이 무엇인지, 도파민이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과도한 자극 속에서 지친 도파민 시스템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파민은 우리의 기분과 행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충분히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파민을 이해하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훨씬 부드럽게 다스릴 수 있고 일상에서 다시 에너지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파민이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지만 정작 정확히 무엇일까 하고 설명하려고 하면 은근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대부분은 행복 호르몬 정도로 알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도파민은 행복보다는 동기와 예측, 그리고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배경에는 거의 항상 도파민이 존재합니다. 도파민은 뇌의 여러 영역에서 생성되지만 특히 중요한 곳은 중뇌의 복측 피계 영역과 흑질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도파민은 신경회로를 따라 이동하며 보상회로를 자극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뇌 변연계 경로인데, 이 회로가 활성화될 때 우리는 설렘, 기대감, 호기심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좀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 뇌 안에서는 도파민 신호가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도파민은 실제 보상이 주어졌을 때보다 보상을 예상하는 순간 더 강하게 분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옷을 사기 직전, 택배를 기다릴 때, 게임에서 보상을 받을 것 같은 순간에 느껴지는 설렘은 실제 결과보다 강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상 예측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은 바로 이 예측 과정에서 크게 올라가며 이것이 인간이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를 이루도록 만드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자극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극이 반복될수록 뇌는 그 상황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더 이상 강한 도파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재미있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 심심하게 느껴지고 더 강한 자극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도파민이 가진 자연스러운 작용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스마트폰, 슈폼 영상, 소셜미디어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도파민을 자극하므로 더 뚜렷한 둔감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도파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동시에 섬세한 균형이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도파민을 이해하면 왜 나는 어떤 일은 재미있고 어떤 일은 너무 힘들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보입니다. 또한 도파민이 왜 어떤 때엔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어떤 때엔 전혀 반응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일상의 행동 패턴 자체를 보다 건강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 상승하면 우리는 아주 특별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다 수준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기대감이 올라가며 집중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런 변화는 모두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즉, 도파민이 높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쾌감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뇌가 지금 이 행동을 계속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감정은 설렘과 동기 상승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직전, 재미있어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기 직전, 선물 상자를 열기 직전에 미묘한 두근거림이 바로 도파민의 작용입니다. 이때 우리의 집중력도 함께 높아지는데 이는 뇌가 이 경험은 중요한 정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기대감이 실제 보상보다 훨씬 강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아직 열어보지 않은 보상 상자가 있을 때 그 상자 안 내용을 확인하기 전의 순간이 더 짜릿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실제 결과보다 예상치 못한 보상을 더 중요하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올까라는 예측 불가능성이 강할수록 도파민의 상승폭도 커집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지나치게 높아질 때는 부정적인 영향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흥분, 충동적인 결정, 즉각적인 보상만을 찾는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쇼핑을 갑자기 과하게 하거나 집중해야 할 일을 미루고 더 자극적인 활동을 찾게 되는 것도 도파민 과잉 자극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쇼폼 콘텐츠를 자주 사용할 경우 짧고 강한 도파민 자극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뇌는 점점 더 빠른 자극만을 원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상대적으로 자극이 약한 일상활동, 예를 들어 공부, 정리, 업무에서는 도파민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더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예전엔 재미있었는데 요즘은 아무 감흥이 없다라는 현상의 근본 원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파민은 쉽게 무너지는 대신 관리만 잘해도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 장에서는 도파민이 상승할 때의 감정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왜 특정 순간에 몰입하고 왜 특정 순간에는 무기력해지는지 감정의 메커니즘을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이 도파민을 어떻게 건강하게 높일 수 있는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파민을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혈의 지속 가능한가 즈입니다. 순간적으로 도파민을 올리는 자극은 현대 사회 어디에서든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런 자극은 금방 익숙해지고 결국 큰 무기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파민을 건강하게 높이려면 자극을 설계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안정적이고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도파민 상승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은 작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너무 크거나 모호하면 뇌는 성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못해 도파민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면 그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도파민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예를 들어 책 한 권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오늘은 3쪽만 읽기, 운동이 어렵다면 5분만 스트레칭하기처럼 설정하면 달성 순간마다 뇌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즉각적인 피드백입니다. 사람의 뇌는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특히 성취를 인지하는 순간 도파민을 크게 분비합니다. 체크리스트에 완료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만족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25-30분, 공부 후 1-2분 동안 성취 기록을 체크하는 루틱을 넣으면 집중력이 오래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도파민 흐름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예측 불가능성을 살짝 섞는 것입니다. 너무 반복적이면 뇌는 자극을 자동으로 무시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같은 루틴만 계속하면 지루해지고 공부도 동일한 방식만 반복하면 쉽게 피로해집니다. 아주 작은 변화를 주는 것, 운동 동작 하나 바꾸기, 공부 장소 바꾸기, 사용하는 필기 도구 바꾸기 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며 도파민을 조금 더 활성화합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신체 리듬과 기본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햇빛을 10에서 15분만 쬐어도 도파민 수치는 상승하며 단백질 섭취는 도파민 생성에 필요한 타이로신을 공급해 뇌의 기능을 안정화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충분한 수면도 도파민 시스템을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은 의지만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기본 리듬과 함께 움직이는 물질입니다. 도파민을 건강하게 터뜨린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순간적으로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에너지, 집중력, 동기부여가 지속되는 상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일상 속에서 도파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삶의 전반적인 만족감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뇌가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도파민 과부하입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날에만 경험하던 강한 자극이 이제는 일상 속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알림, 짧고 강렬한 숏폼 영상, 끝없이 스크롤되는 SNS,
빠르게 바뀌는 콘텐츠들은 모두 짧은 시간 안에 도파민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문제는 이런 자극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뇌는 점점 자극에 익숙해지고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자극이 너무 자주 들어오면 도파민을 받는 수용체의 민감도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너무 자주 오니까 좀 줄여도 되겠지? 라는 식으로 뇌가 스스로 감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평범한 활동에서 아무런 흥미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취미가 더 이상 재미없게 느껴지고 공부나 일처럼 보상이 느리게 오는 일들은 훨씬 더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도파민에 절여진 뇌, 즉 도파민 과부하 상태입니다. 도파민 자체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자극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이해하면 더 정확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꾸준함이 무너지고 쉽게 지치고 작은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무기력증이나 우울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 도파민 균형이 흐트러진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숏폼 영상처럼 1에서 3초마다 장면이 바뀌는 콘텐츠는 도파민 시스템을 빠르게 자극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영상에 익숙해지면 뇌는 느린 속도의 자극을 지루함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긴 글을 읽기 어렵고 강의를 들어도 집중이 오래가지 않으며 생각을 깊게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뇌가 지나치게 빠른 자극에 적응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파민 과부하 상태에서는 즉각적인 만족을 우선하는 행동 패턴도 강해집니다. 즉시 보상이 오는 활동, 영상 시청, 쇼핑, 게임, 간식 섭취에 손이 먼저 가고 시간이 걸리는 활동은 자연스럽게 뒤로 미뤄집니다. 이런 생활 패턴이 이어지면 루틴이 무너지고 계획을 세워도 지키기 어렵고 결국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파민 시스템은 매우 회복력이 좋은 구조라서 일정 기간 자극을 줄이거나 룰을 재정비하면 금방 정상적인 민감도를 되찾습니다. 뇌는 원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무기력이 생겼는지 이해하고 도파민 균형을 어떻게 다시 잡을지 아는 것입니다. 도파민 과부하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뇌는 본래 균형을 스스로 회복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도와주기만 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민감도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완전 차단이 아니라 자극의 재정렬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파민 디톡스를 일체 금지로 생각하시지만 과학적으로는 자극을 모두 끊는 것보다 자극의 강도를 낮추고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환경에서 빠른 자극을 일정 기간 줄여주는 것입니다. 숏폼 영상, 푸시 알림, 계속 스크롤되는 피드처럼 빠르게 도파민을 자극하는 요소를 씀싼 4-7씩 2시간 정도만 줄여도 뇌의 민감도는 서서히 회복됩니다. 이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뇌를 과도하게 흥분시키는 자극을
잠시 쉬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를 통해 뇌는 다 느린 자극에도 반응하려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낮은 자극에서 중간 자극으로 단계적 회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 활동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실패 경험만 쌓이게 됩니다. 대신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분 정리, 3쪽 독서, 10분 산책처럼 부담 없는 활동을 선택하면 뇌는 이건 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며 자연스럽게 도파민 반응을 회복합니다. 작은 성공은 다시 한번 도파민을 안정적으로 자극해 긍정적 루프를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몸의 리듬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수면, 빛, 음식, 운동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햇빛을 20분만 쬐어도 도파민 생성 체계가 활성화되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도파민의 재료인 타이로신을 공급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도파민 수치를 완만하게 올려주며 과부하된 뇌의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은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적 리듬을 바로잡는 것이 도파민 회복의 기초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도파민 사용 전략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고도 자극, 무기력. 고도 자극의 반복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보상이 멀어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목표를 쪼개고 즉각적인 성취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 타이머, 가벼운 기록 습관은 도파민을 균형 있게 분비하게 해 장기적으로 안정된 동기부여 상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비난을 멈추는 것입니다. 도파민 과부하로 인해 무기력을 느끼는 것은 의지 부족이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뇌가 너무 많은 자극을 받아 잠시 과부하 상태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며 여러분이 환경과 습관을 조금만 조절해주면 다시 이전처럼 집중력과 추진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도파민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의지나 성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도파민 시스템이 안정될 때 비로소 꾸준함과 집중력, 그리고 감정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즉, 도파민을 잘 다루는 사람은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라 뇌의 흐름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도파민의 본질은 기대와 추진력입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직전에 느끼는 작은 설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목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이 도파민의 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무작정 높이는 것보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빠르게 사라지는 자극에만 도파민을 쓰면 금방 지치고 무기력이 찾아오지만 장기적인 목표와 성장에 도파민을 사용하면 삶 전체가 탄탄해집니다. 꾸준함의 핵심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성취의 반복입니다. 목표를 세분화하면 달성할 때마다 도파민 보상이 생기고 이것이 다시 다음 행동을 이끌어 연속적인 몰입이 형성됩니다. 체크리스트 하나, 5분 루틴 하나라도 꾸준히 실행하면 뇌는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쌓아가며 안정된 도파민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쌓인 경험은 자기 효능감을 강화하고
다시 꾸준함을 강화하는 선수한 구조가 됩니다. 또한 도파민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이해하며 다루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무기력해질 때 내가 왜 이럴까라고 자책하는 대신 지금 내가 휴식을 요구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고 감정이 안정되며 다시 행동을 선택할 여유가 생깁니다. 감정은 의지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다뤄지는 것임을 도파민이 보여줍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정돈되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집중력도 길어집니다. 작은 성취에 기뻐하고 자신의 속도에 맞게 나아가고 과도한 자극에서 벗어나 본래의 생동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파민을 조절한다는 것은 꾸준함을 설계하는 기술이며 이 기술을 익힌 사람은 어떤 목표든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도파민이 어떻게 작동하고 왜 흔들리고 어떻게 회복되는지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도파민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도파민을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